십수년 동안 뭐 필러라든지 이런 것의 개발로 많은 분들이 시술을 받으셨어요. 반대입니다.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더 악화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나닥은 나닥 성형외과 전문의 김윤호입니다. 원장님 혹시 마녀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 많이 듣게 된 얘기입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이걸로 고민이 많으신가요? 간혹 있습니다. 뭐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마녀턱이라고 하면은 뭐 위치스친이라고도 하고 행잉친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얼굴형은 턱이 밑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느낌, 약간 매달려 있는 느낌의 턱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턱선이 조화가 없으면서 말하거나 어떤 표정을 지을 때 좀 어색한 느낌, 그리고 주름진 느낌을 낸다고도 하고, 그리고 약간 아랫니가 밑으로 흘러내린 것처럼 아랫니가 드러나 보이는, 입술이 흘러내려서 아랫니가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천적으로 이렇게 생긴 턱 모양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이유는 십수년 동안 뭐 필러라든지 이런 것의 개발로 많은 분들이 시술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필러라는 거는 결국 안쪽에 우리가 연조직 아래쪽을 채워서 어떤 볼륨을 보강하고 좀 더 이렇게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게 되는 과정인데요. 필러를 많이 넣어서 턱을 계속 뾰족하게 만들려고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피부 아래쪽에 근육이 있습니다. 멘탈리스라는 근육도 있고 피부도 있고 피하 지방층도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필러가 계속 들어와서 얘네가 늘어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필러는 녹아서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늘어난 피부와 근육은 아래쪽으로 처져서 힘을 잃게 됩니다. 탄력도 없어진 상태에서 안에 메꾸던 볼륨도 없어졌다면 이게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윤곽 수술할 때, 턱끝 수술을 할 때 좀 작고 갸름한 턱을 원하다 보니 이 턱을 많이 줄이게 된 경우, 이 받쳐주는 구조물이 없어지게 되면서 밑으로 처지게 되는 경우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병합된 경우도 있어요. 필러를 많이 맞고 채워놨던 턱을 필러를 녹이고 이 뼈를 또 같이 볼륨을 줄이게 되는 경우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윤곽 수술할 때 우리가 턱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멘탈리스라는 근육을 자르고 들어가게 됩니다. 수술을 다 하고 나서 이 근육을 적절하게 봉합을 해주지 못하면은 근육이 같이 붙어줘야 되는데 다시 제자리에서 다 잘 붙지 못하면 밑으로 처지게 되겠죠. 중력의 영향으로 이런 마녀턱이 생길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생긴 마녀턱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필러나 이런 것 때문에 볼륨이 많이 늘어나 있는, 연조직이 많이 확장되어서 탄력을 잃고 처진 경우라면 이 연조직에 대한 조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입 안으로 접근해서 처진 근육이나 근육이 유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육을 다시 제자리에 봉합해 주는 것, 뼈막이 밑으로 많이 처져 있다면 뼈막을 제자리로 봉합해 주는 것가 필요하겠고요. 근육이 많이 늘어져 있는 경우라면 근육을 조금 단축시켜 주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뼈에 어떤 받쳐주는 구조물이 부족한 경우라면 뼈를 전진한다든지 어떤 확장을 시행해서 여기 안쪽을 잘 채워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모든 분들한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턱 끝의 위치가 너무 앞에 있는데 마녀턱이다,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전진을 택하면 안 되겠죠.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드물어요. 사실은 턱이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턱이 밑으로 처져 있는 분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만큼 적은 것 같습니다. 전진을 하게 되면은 턱이 약간 길어진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약간 입체적이 됐다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길어졌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미의 기준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리케츠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옆선을 보게 되는데요. 동양인에서는 코 끝에서 아랫입술과 턱 끝의 위치가 잘 맞으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준이 맞냐 안 맞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턱끝을 전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택해야지, 턱이 처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진을 하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러는 반대입니다. 사실은 필러로도 볼륨을 주면서 여기를 채울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일시적일 거고 장기적으로는 더 악화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필요한 경우라면 보형물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뼈의 구조 자체가 여기 볼륨이 너무 부족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뼈의 발달 자체가 좀 덜하거나 아니면 윤곽 수술이 좀 이전에 윤곽 수술이 과해서 뼈의 볼륨 자체가 너무 부족해져 있는 경우라면 전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진을 많이 할 경우에 미착각이 생길 수도 있고 볼륨이 점점 부족해지는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D 프린팅을 이용한 보형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리콘 보형물도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볼륨을 채워서 이쪽에 어떤 연조직의 처짐을 해결한다는 것은 구조적인 어떤 보완의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방법이 적합할지는 CT를 보고 그리고 연조직의 처짐의 상태를 평가해서 어떤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녀턱이라고 무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기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노 프라블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든지 입술이 마음대로 밑으로 처져 내려가는 정도의 마녀턱이라면 한번 개선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스스로의 외모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수술 방법을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거는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나닥 김윤호였습니다.